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오늘의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큰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쵸?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또 30K가 깨지면서 3,8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도 뭐 얼마 전까지는 800원대까지 살짝 왔다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900원대 초반대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240만원 초반대까지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도지코인은 원래 80원대 하다가 지금 뭐 95원대 후반대 좀 보여주면서 도지코인이 조금 올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약보합 상태 보여주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죠. 또 FOMC 회의가 있으면서 금리가 어떻게 또 인상이 될지, 나아가서는 9월 달에 있을 또 한 번의 FOMC 회의 때는 과연 점도표 상에 점을 그 두 번 찍은 것처럼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지 아니면은 동결 스탠스로 갈지, 이 부분은 또 연준의 어떤 연설을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25bp 정도 올리고 그 다음으로는 올해 하반기에는 올리는 게 아니라 동결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라이트코인도 잠깐 보고 가게 되면 많이 내려왔습니다. 90달러 깨지면서 이제 반감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반감기보다도 일단 이번 주 FOMC 회의와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연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Fear and Greed 인덱스는 딱 중립 정도 그런 스탠스로 보여지고 있고, 모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모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아직까지는 암호화폐가 조금 신뢰할 수 없다,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손도 안 대고, 그쵸? 이제 규제가 다가오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DCA 분할 매수 진행하면서 조금씩 매수하면서 수량을 모아가는 스탠스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30K 3만 달러 깨졌지만 지금 현재 12위권, 아직까지는 TSMC 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얼른 이 하반기에는 좀 승인이 돼가지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과 리플을 비롯한 알트코인 불장이 도래하는 그 시즌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서 비트코인 FOMC 앞두고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픈 AI에서 또 하나의 코인이 나왔죠. 토큰이 출시가 됐습니다. 월드코인 출시에도 역부족이다 하면서 약보합 상태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시사를 하고 있는데, 잠깐 좀 보고 가게 되면 시장은 연준이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을 25bp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그룹은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거의 99.8%까지 반영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고, 0.25에서 0.5까지 가는 부분 현저히 높다 라고 해서 25bp는 웬만하면 올릴 것이다, 이번 달은 올리고 간다, 베이비 스텝 한번 하고 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시장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롬 파월의 연설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또 한 번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 은행이 버티기가 힘들고 경기 자체가 버티기가 힘들죠. 연준이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5.5에서 5.75로 인상할 가능성은 16% 수준만 반영이 됐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 9월 달에는 동결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비트코인 29K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 30K는 깨졌지만 지금 현재는 29K까지도 위협이 되는 그런 스탠스에 처해져 있고, 도지코인도 상승했어요. 그러면서 또 월드코인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읽고 가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29,0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연준이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죠. 이 부분에 있어서 달러 강세가 금과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투자 상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고 나오고 있고요. 샘 울트먼, 바로 오픈 AI의 CEO입니다. 투자한 월드코인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홍채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월드코인이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위험 요소를 계속적으로 뽐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틸리티가 없는 월드코인 자체가
이 스캠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뭐 더 지켜봐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드리면 이 샘 올트먼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15년에 일론 머스크 등과 함께 오픈 AI를 만든 설립 주도자죠. 지금은 현재 이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고 지금 이 월드코인 같은 경우 한 2달러 조금 넘는 금액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도 언급드렸지만 이 홍채 인식을 사용한다고 해요. 홍채 인식을 해서 월드 아이디와 이런 가상 지갑을 생성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체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 특히나도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텔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보게 되면 오브라는 이 홍채 인식 기구를 통해서 걔네 홍채에 대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연결해 가지고 실제 사람인지 확인이 되면 이 월드 아이디가 생성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아직은 조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은 위험 요소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섣불리 투자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도지코인이 상승했다 나오면서 트위터 이름이 또 리브랜딩이 되죠. X라고 리브랜딩이 되면서 트위터 안에서 도지코인이 또 어떤 역할을 할지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에 또 어느 정도 도지코인의 가격이 올랐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파괴되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파랑새 로고를 지금 이 X라는 로고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X.com이라고 해가지고 슈퍼 앱으로 만들 것이다. 머스크는 X라고 불리는 이 슈퍼 앱 결제와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모두 원큐에 해결하는 그런 턴키 방식으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X.com이라고 바꾸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XRP의 그 커뮤니티 사람들이 굉장히 또 환호를 했다고 해요. 뭐 XRP와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겠냐 라는 시기인데 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도지코인과 XRP에 대해서 조금은 더 연관이 짙어지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상승으로 이끌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소망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코인이죠. 네, 리플과 도지코인으로 우리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려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물려 있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 뭐 물려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손절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도지를 가지고 있고 리플을 물론 포트에서 가장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지만 저 또한 도지를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와 함께 가는 코인이라고 보고 있고 또 트위터에서 또 혁신적인 어떤 새로운 부분이 나오거나 앞으로 테슬라를 결제하는 부분에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또 도지코인의 가능성도 저는 열어두고 있고 트위터에서의 결제되는 부분 그리고 뭐 리워딩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도지가 어느 정도 앞장을 서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에 대한 비전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도 혹시라도 리플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죠. 제가 리플 유튜버니까. 그렇지만 포트폴리오를 조금 분산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비트와 이더는 웬만하면 꼭 담아 가시고요. 그리고 또 비트와 이더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금액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가 살 때 한 개, 두 개, 뭐 10개, 20개 단위로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좀 뭐 감칠맛 나서 못 사겠다. 뭐 손이 안 간다. 별로 매수하고 싶지가 않다. 라는 식으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분들께 추천해주는 코인이 바로 에이다와 도지거든요.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꽤 무거우면서 비전을 봤을 때 좋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리플에 너무 몰빵하기보다는 비트와 이더 같이 가져가고 그 외에도 조금 더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에이다와 도지까지 함께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공유 드려 봅니다. 그러면서 XRP 얘기 좀 해볼까요? XRP 분석가는 XRP가 더 높은 저점을 생성함에 따라 즉 건강한 조정을 받고 그 뒤에는 XRP 강세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저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 프레딕토는 현재의 급락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면서 건강할 조정일 뿐이다. 이런 부분에서 확신하고 앞으로의 고무적인 관점을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이 가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죠. 리플이 지금 뭐 900원 초반대, 뭐 800원 후반대 왔다 갔다 하는데 무서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해당 분석가는 어느 정도 더 높은 저점을 생성하면서
그리고 저점을 다지고 물량 소화하고 더 높은 강세 추세가 올 것이다. 지금 세력은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개미 털어내기를 시전하고 있다. 우리는 그 부분에 흔들리지 말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기회가 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분할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5 XRP 예측한다. 얼마 전에도 이 기사를 다뤘는데 리플 IPO죠. Initial Public Offering, 즉 기업 공개, 나스닥에 상장되는 그날을 계속적으로 기다리면서 열세를 쥐고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XRP가 향후 18개월 내에 이 15달러에 이를 수 있고 리플이 기업 공개 IPO 상장을 하게 되면 정확히 35달러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XRP 거래량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적으로 업비트 상에서도 비트코인을 뛰어넘고 있잖아요. 이 법원 판결 이후에 비트코인을 넘어섰고 이는 시장 강세의 심리를 시사한다. 즉 다시 말해 지금 개미털기를 시전하는 중에 있지만 계속적으로 기관 투자자라든지 그런 세력들은 XRP를 이제 정말 오르기 전에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뭐 15달러 얘기도 하고 35달러 얘기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고 개미털기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 바로 그런 세력들이 모아가는 부분일 것이다 라고 지금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XRP 같은 경우는 갈놈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세상을 바꿀 디지털 세상의 블록체인 상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만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XRP 유럽 최고 규제 거래소에 의해 유로 대비 상장을 하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XRP의 시장성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저명한 유럽 거래소에서 LCX에서 XRP 상장을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사용자는 거래 유연성을 확장하고 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LCX는 일련의 트윗을 통해서 XRP의 목록을 공개했으면서 안전하고 규제된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플랫폼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국가를 뒷배로 해서 안전한 규제의 거래소가 나오고 미래에는 이 부분이 트래디셔널 파이낸셜 즉 전통금융과도 연관이 되면서 우리가 미래에는 거래소가 아닌 그런 은행의 스테이킹 서비스라든지 커스터디 서비스를 맡기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넘어가면 NFT 소식이죠. 듀카티가 이번 주에 XRP 레저에서 또 NFT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NFT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XRP를 통해 메인넷 XLS20 코드를 통해서 NFT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 사이에 120만 개의 NFT가 발행이 됐다. 뭐 이더리움을 통해서도 NFT가 발행이 되지만 더 싸고 빠른 XRP 레저를 통해서 NFT를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시장에 붐을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 가지 언급드리고 가겠습니다. 존 디튼 오랜만에 나오네요. XRP가 35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이 7억 5천만 달러의 기관 판매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존 디튼에 따르면 XRP가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이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가 유가증권으로 판결한 이 리플의 7억 5천만 달러 기간 판매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존 디튼은 에스크로에 보관된 리플의 500억 XRP의 잠재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35달러가 조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리플사가 계속적으로 ODL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실질적으로 결제 라이센스를 받았고 이제 얼마 전에 영국에서도 라이센스를 받았죠. 그리고 또 아일랜드까지도 퍼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기관에 판매하는 새로운 루트가 발간이 되면서 아마 항소 스탠스보다는 합의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일환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XRP 승리 후에 영국에서 라이센스 받았고 이제 아일랜드에서까지도 크립토 라이센스를 받은 것을 목표로 하면서 ODL 시스템에 대한 영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리플은 계속적으로 국가와도 협력을 하면서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협력을 도모하고 있죠. 이번에는 팔라우가 언급이 되네요. 팔라우 디지털 레지던시 사무국장이 리플과 협력하면서 팔라우 최초의 이런 스테이블 코인 PSC를 성공적으로 주조했다 라고 밝히고 있죠. 리플은 그렇기 때문에 CBDC를 만드는 부분에서 분산 원장 기술,
플랫폼을 구현하고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만들면서 NFT도 만들어진다라는 부분,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EVM, 스마트 컨트롤까지 메인넷에 들어온다면 굉장히 또 모든 것을 어우르는 하나의 토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까지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내용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1경 이상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3분기 잘하면 지나가서 4분기까지 바라볼 수도 있다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좀 보는 시점은 9월달, 왜냐면 9월달에 IMF라든지 FSB, 금융안정위원회 등등에서 그때 이제 규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9월 정도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8월, 9월 모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록 글로벌 운용사가 암호화폐, 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려고 노력을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게 되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성공한다면 펀드 업계 전반에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광범위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자산의 토크나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나 채권 등이 모든 것들이 다 토크화가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자산의 이동이 일어날 것이고 유동성이 크게 불어닥칠 것이다. 여기에는 큰 수익률로 가져올 수 있는 부의 기회도 들어있겠죠. 비트코인 금융 혁신에 대한 기대하면서 암호화폐 펀드 회사인 이 비트와이즈, 매트 휴건, 이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 분야에서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수익 기회가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해 미래 디지털 세상에 있어서 자산의 토큰화는 엄청난 부의 창출을 이룰 것이고, 블랙록 또한 향후 5년 또는 1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레리 핑크 블랙록의 CEO죠. 비트코인이 금융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지금 이 디지털 세상으로 가기 위한 초기 시장의 자리를 잡은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모아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에 어느 정도 규제안이 나와서 이런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기 전에, 즉 다시 말해 이런 피해를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 알파포가 또 해킹이 됐고 약 4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그런 또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터졌네요.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알파포가 대규모 해킹 피해를 보았다고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나왔는데, 이 해킹에 대해서 이더리움 핫 월렛에 집중이 됐고, 해킹으로 탈취당한 자산 총 3,100만 달러, 즉 우리나라로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돈이고, 탈취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아발란체 등 다른 암호화폐로 분산된 상태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하루 인베스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개인 지갑도 너무 좋지만 업비트, 닥사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등 닥사거래소에 넣는 걸 추천을 드리고, 좀 처음 들어보는 해외 거래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는 정말 보면 안 되시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규제 법안 할 수 있게끔 경로 모색 중이다. 그리고 9월에는 IMF, BIS, FSB 등등에서 규제의 명확성에 대한 보고서, 이제 프로젝트가 나올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가 이런 암호화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암호화폐 규제가 나올 때까지 조금은 안전하게 본인의 자산을 지키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리플 판결에 대해서 항소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최근 기사인데 계속적으로 조금 시기에 대한 개미털기가 지속이 된다라는 부분에 있고, 지금 이 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이다.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한 번에 끌어올리기보다는 개미털기, 어느 정도 리플에 대해서 잘 모르는, 펀더멘털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가격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떨궈내기 위한 하나의 세력들의 놀림이고 시간의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DCA 분할 매수 진행해 줄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금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투합시다.